2020년 4월 10일 금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진 환자 발생과 입원 입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어제와 동일한 6,807명으로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확진 환자 1,085명은 전국 58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357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33명이며 어제 하루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7명입니다. 완치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90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5,274명입니다. 완치율은 약 77.5%입니다. 한편 총 확진자 6,807명의 감염 유형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사망자 현황 및 환자의 건강 상태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 감염병 관리 지원단 김신우 단장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입국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해외 입국자는 전날 대비 282명이 증가한 총 2,146명입니다. 이 중 1,709명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1,453명이 음성 판정을,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320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356명은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제부터 동대구역 맞이주차장에서 해외 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총 16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아침 8시 30분부터 24시 30분까지 운영하며 어제 하루 총 142명의 검체를 채취하였습니다. 시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가 대구에 도착하는 즉시 검체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염 여부를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방문 검체에 따른 거부감과 행정력 낭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실시되는 유흥주점 밀집지역 특별 합동 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 등의 영업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감염병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유흥주점이 밀접한 4개 지역을 대상으로 4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동성로, 동대구역, 황금내거리, 성서호림내거리 주변이 주요 대상 지역이며 대구시 경찰 합동점검반 4개 반 32명이 19시부터 이 일 2시까지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인 4월 19일까지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 지침의 준수를 점검합니다. 준수사항 미이행 시 정부의 방침에 따른 무관용 원칙에 의거 별도의 행정 지도 없이 즉시 집회 집합 금지 행동명령을 발동하고 추후 행정명령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는 물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구군에서도 나머지 지역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24개 점검반 99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전체 1,338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최근 다지역에 발생한 영업소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병 확산 사례가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치료센터 특별사전투표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3월 28일 이후에 확진되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3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운영합니다. 4월 10일과 11일 중 하루에 한해 투표소를 운영하며 투표 대상은 치료 중인 확진자와 의료 및 의료 지원 인력으로
사전 투표일까지의 입퇴소자 변동에 따라 투표자 수는 변동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표소 운영인 만큼 동선을 분리하여 선거인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종료 후에도 투표함, 회송용 봉투 등 투표에 사용된 물품은 해당 시설에서 소독 또는 멸균 처리하여 이송하는 등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대구시 통합 심리상담 심리지원단에서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강력기초정신건강보건센터를 중심으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구 경북지부, 행정안전부 재난회복심리지원센터, 육군본부 등 3개 기관이 참여한 대구시 통합지원단입니다. 지원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및 일반 시민 등 소위 말하는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핫라인을 통해 24시간 심리 상담을 진행하여 지금까지 총 4만 2천여 건의 상담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심리검사와 핫라인 전화 상담을 통해 파악된 고위험군 79명에 대해서는 신경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재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대구 시민의 심리 안정을 위해 멀리서 달려와 주신 행정안전부 재난회복심리지원단 상담요원 9명과 육군본부 심리상담관 13명이 파견 일정을 마치고 복귀하셨습니다. 파견 일정 동안 총 9,600여 명에 달하는 대구 시민과의 상담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함께 걱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행정안전부와 육군본부의 값진 여정 덕분에 대구가 차츰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 53일 만에 오늘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하루 최고 741명에 발생하던 시점과 비교해보면 신규 확진자 0이라는 소식은 아마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서 기다리던 반가운 숫자일 것입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방역 대책에 협조해 주시고 시민 한 분 한 분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주신 데 따른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재확산의 불씨가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총선으로 인한 이동과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들에 의한 재확산 및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의 우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자율통제에 지친 시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간주도의 방역 대책이었지만 이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 참여형 방역이 코로나19를 종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듯이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을 지속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김신우 단장께서 사망자 현황 및 환자 건강 관리 상태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0시 기준으로 3분의 사망자가 계십니다. 대구에서의 136번째 사망자는 여자 95세이십니다.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심부전, 치매가 있으셨고 2015년도부터 대실요양병원에 입원해 지내시던 중 금년 3월 20일 날 코로나 검사 전수의 조사에서 양성을 받으시고 3월 22일 날 대구련으로 전원 가셔서 치료하셨으나 4월 9일 날 03시 25분에 사망하셨습니다. 137번째 대구에서 사망하신 분은 남자 70세이십니다. 기저에 치매와 파킨슨이 있으셨고 2017년도부터 한사랑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셨습니다. 3월 27일 날 코로나 확진 받으셨고 3월 28일 날 대구의료원 전원 가서 치료 중이었으나 4월 9일 날 12시
07분에 사망하셨습니다. 마지막 대구에서의 138번째 사망하신 분은 남자 66세였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가지고 계셨고 2월 26일 날 가래 인후통이 생겼고 3월 4일 날 영남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셔서 3월 5일 날 확진되셨고 3월 7일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하셔서 긴 치료를 지금까지 하셨으나 4월 9일 날 13시 45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최근 사망자의 형태는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들과 요양시설 등에서 고령자, 기저질환자들이 사망하시는 그런 형태인데 조금씩 줄고 있는 것이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시는 분은 29명이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20명대로 다시 내려왔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에크모는 4명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MBC 권윤수 기자님. 네, MBC 권현수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돈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의료진 수당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대구시와 보건복지부가 다른 해명 자료를 내놓고 있는데요. 마치 핑퐁 게임 하듯이 좀 서로 탓을 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이 미지급 사태가 일어난 경위가 도대체 어떤 게 정확한 내용인지 좀 사실 확인 좀 부탁을 드리고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할 계획인지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그 소독업체하고 도시락 업체 관련 건인데요. 이 경우도 지금 사실 권영진 대구시장님께서 애초에 우리 방역과 관련된 일은 좀 규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주문을 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담당 사무관은 지금 전시 상황이니까 당장 돈을 줄 수가 없다, 좀 기다려달라라는 말만 반복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어제 또 긴급 그 재난기금 통해가지고 지급하겠다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 상황인데 왜 자꾸 소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의료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제가 그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저희들 가급적 신속하게 의료 인력에 대한 수당은 즉시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내일까지 오늘까지 전 인력에 대해서 우리 우선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2월 3월 달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전체 인력이 대부분 우리 확진자에 관한 대응 문제로 집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 업무 처리가 일부 좀 늦은 측면도 있었고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대구시가 하나가 돼서 이 코로나19 대응에 저희들 집중하고 전념해야 될 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약간의 지침 해석 과정상에 좀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고 어제 아마 김강립 차관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서로 간에 일부 오해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 책임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고 그 부분들은 저희들 대구시와 정부가 같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 문제들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업체와 관련 도시락업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부 좀 미비한 점들이 서로 간에 있었다라는 점은 저희들 인지를 같이 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직도 코로나19가 사태가 종결되거나 종료된 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의료인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소독업체뿐만 아니라 도시락업체에서 적극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 일부 지원 시점이 늦어지고 한 점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도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분 TV조선 이신철 기자님. 네, TV조선 이신철입니다.
그 코로나 블루 심리 상담 얘기를 하시면서 고위험군 79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심리적 상담을 하면서 어떤 증상을 주로 호소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뭐 이분들 중에 어제 아마 인터넷에서도 뭐 일부 의견들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 것처럼 아마 장기간 가정 내에서 자가격리하고 있는 분들이 심리를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좀 더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한 79명 있었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센터에서 전문의에게 상담을 의뢰했다. 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영남일보 최수경 기자님. 영남일보 최수경 기자입니다. 정부 고강도 사회거리 운동 연장 기간 이제 19일까지인데 이번 주에 주말에 부활절 예배가 대규모로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관리 대책 뭐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확진자가 줄어들었는데 제로인데 혹시 일반인 검체 건수 현황을 최근 거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근에 일반인을 포함해서 나오고 있는 검체 건수는 약 한 90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900여 건 중에 거의 상당 부분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고 일반인 검체 건수는 거의 뭐 제가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는 900여 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수에 관해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종교인들 집회, 뭐 특히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 부활절 예배 굉장히 저희들 걱정이 됩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교회 쪽에서 현재도 온라인 예배를 지속할 걸로 보여지고 혹시나 집합 예배를 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잘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 오늘부터 내일 사이 주말에 대비해서 좀 더 교회를 비롯한 종교교와 좀 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KBS 김동 기자님. 네, KBS 김동훈 기자입니다. 그 김신호 교수님하고 부시장님 두 분께 여쭙겠는데요. 오늘 이제 확진자가 0명인데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지금 뭐 굉장히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좀 이제 의학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브리핑 자료에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던 숫자입니다. 계속 지속할지 아니면 몇 명씩 나오다가 0으로 다시 복귀하면서 지속할지 저희 지역사회와 고위험군에서 많이 환자가 사라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여러분들 저도 면역이 없습니다. 세컨 웨이브라는 지금 거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모든 전문가가 이야기합니다. 이 전문가들이 세컨 웨이브를 대비해야 된다면 정말 세컨 웨이브가 100% 온다라기보다는 그것을 대비해서 그것이 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도 이해하시고 저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빠른 격리, 검사를 통한 빠른 격리, 개인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환자들을 많이 몰아냈다, 줄였다 하는 성공이 뭐 해외에서도 우리들 잘한 사례, 특히 한국 중에서도 대구를 잘한 사례로 보고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변이 없어졌지만 왔을 때 또 똑같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메시지는 지난번 이렇게 발병들의 공통점은 묵혀놨던 환자들이 터졌습니다. 첫 번째는 신천지였고요. 대남 청도도 그랬고 미주병원이라든지 한사랑이라든지 모든 곳이 묵혀놓을 때까지
꽉 차 있다가 터지니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는데 우리가 감시를 열심히 해서 찾아내고 나오자마자 빨리 격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을 하면 이런 큰 세컨 웨이브를 최소화하거나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 주시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얼럿하다고 해야 되나요? 딱 감시를 하고 있어서 늘 이렇게 생기면 빨리 대처를 하겠다 이런 코론 태세로 가면 약이 나오고 백신이 나올 때까지 잘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제일 큰 희망이고 그 시작점이다 오늘이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 대구시 입장에서는 확진자가 제로가 되었다는 의미가 한편으로 기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걱정도 많이 됩니다. 확진자가 제로로 되었다고 해서 시민들 여러분 또 우리 행정 조직, 대구시 전반에 걸쳐서 방역 의식이 약화되지는 않을까라고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참여형 방역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그 시장님의 그 담화문을 통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대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현재도 여전히 보균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희들 진단검사를 꾸준히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확진자들을 격리하는 역할, 이 기능은 저희들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각 분야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또는 수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또는 유흥업소, 학원, 전 분야에 걸쳐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완료한 다음에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 수칙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확정하고 이 내용들을 시민들이 함께, 업체들이 함께 지키는 그 사회적 거리 운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 꾸준히 노력한다면은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제2의 유행이 온다면은 이 유행에 저희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구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십니까? 예. TBC 박철희 기자님. 예, TBC 박철희 기자입니다. 어제 이제 와치자 전화조사에서 증상이 있다 응답한 분들이 어제까지 316명, 그리고 이제 추가로 또 연락이 더 된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검사 결과가 좀 나온 게 있는지 그 결과가 나왔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 그 5,001명 중에 유증상자가 316명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분들이 사실은 확진되고 완치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될 만한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접촉하고 설득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고, 약 한 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검사를 어제 저녁 때까지 완료를 했고, 아직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중에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연락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추후에 또 다 지역에 가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완치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이 되면은 그 종합된 결과를 한꺼번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 검사 결과 나온 분 중에 양성이 나온 분은 없다는 말씀이죠? 아직 검사 결과를 저희들이 최종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 예, 영남일보 최석영 기자님. 예, 영남일보 최수경 기자입니다. 얼마 전에 쪽박 상담소 종사자 생활인 전수조사 한다고 들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으면 말씀해 주시고,
내일 정세균 총리가 다시 대구를 방문한다는데 어떤 목적으로 왜 오는지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쪽방촌 아마 49명에 관해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49명이 대상이었을 겁니다만은 검사 결과가 나왔는지 여부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아직 제가 그까지는 보고를 받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세균 총리께서는 아마 의료진이 현재 대구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이분들을 격려하실 겸 또 우리 대구시의 상황에 관해서 아마 점검차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구 의료계 관계자들 여러분들과 아마 면담을 하실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아마 시청에도 잠깐 방문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에 대해서는 또 아직까지 최종 확인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되는 대로 아마 총리실을 통해서 아마 배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뉴스민 이상원 기자님. 네, 뉴스민 이상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어제 경제 관련돼서 대책회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고 어떤 결과를 내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완치자 유증상자 관련돼서 어제 시장께서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빠르게 결과를 내서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브리핑 자료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좀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아직 검사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결과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예상이 돼서 그런 건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경제 관련 경제인들과 우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대구시가 처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되는 현 상황을 설명을 드렸었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견은 아마 융자 관련되는 애로가 많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다양한 융자 관련되는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여전히 경제인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또 한 번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을 가능하면 어떻게든 좀 융자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중앙정부와 또 저희들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견을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고, 완치자 중에 유증상자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희들 전혀 다른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316명의 완치된 분들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실 분들이 아닙니다. 저희들 그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가능하면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검사비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라는 조건까지 제시하면서 좀 검사를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검사를 거부하신 분들도 상당 부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능하면 이분들을 좀 설득을 해서 우리 대구시의 안전과 또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검사를 받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오늘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분들이 전부 모든 분들이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음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질문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오늘 정리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